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나이트 클럽입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 예. 관훈 나이트 클럽이 벌써 100회가 됐습니다. 100회. 100회면은 한 주에 한 번씩 했다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죠? 한 2년 가까이 됐죠. 2년 가까이 됐습니다. 2년은 뭐 그야말로 저희에게는 하늘과 땅이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 네. 언론이 기가 막히게 짓밟혔던 그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최승호 MBC 사장 선임이 있는 그날에 이렇게 100회를 맞게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저 민동기 국장님.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최승호 PD의 사장 네. 임명 소식 끝까지 처리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내기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예. 미디어오늘 기자들하고 예. 최종 후보로 3명이 올라갔으니까 예. 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든 기자들이 다 최승호 PD한테 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우승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있을 데 없는 얘기가.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우리 저 100회 1회부터 함께 하시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이 100회. 네,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나만한 질문을 하길래. 네. 하나만한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다 먹었을까봐. 자,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이 다 먹고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까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좀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지금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협찬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착한 보쌈 30팩. 감사합니다. 이제 자, 요만한 거 한 줄. 요거 네. 30개가 온 거예요. 다 드셨어. 야. 그리고 맑은 수산 박달 홍게 50마리가 왔는데, 홍게 진짜 맛있었는데요. 근데 이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면은 네. 이건 너무 금방 품절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갈 때 싸움 나겠는데요, 지금? 이거 이제 다리 하나씩 드릴 거예요. 또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게딱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죽도락 어시장 과메기 왔습니다. 정말 죽여줬습니다. 네. 포항의 그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죽도락 어시장 과메기 왔고, 옹해야 막걸리. 옹해야가 말이죠. 해가 허이가 아니라 하이. 네. 하이. 옹해야 막걸리입니다. 이게 한 40병 왔어요. 자, 그리고 블루문잼. 이게 불이 아니라 불 아니 불자 할 때 불. 블루문잼에 브로치와 마우스패드 50개. 이것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고, 네. 기찬 꾸지뽕 차 150개가 왔고요. 민들레 식구들의 수제 현미 누룽지, 이담채 김치의 김치, 알싸한 홍어의 홍어, 그리고 자생 나이스핏 다이어트 핑크에서 10박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공개 방송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고 네. 지금 제가 또 국민TV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수상한 이야기. 수원에서 큰 공개 방송을 합니다. 300석인데 큰일 났어요. 왜요?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이거 봐서는 소고기를 풀어야겠다. 그때는. 그러면 더 오지 않겠는가? 한 따블이 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16일 토요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상한 이야기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특급 수다꾼들이 풀어놓는 지방분권 이야기. 예,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12월 16일 토요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 저하고 김준혁 한신대 교수, 곽현아 씨와 네.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양상국 개그맨 오시고 또 한 분이 오십니다. 이니님이 오세요. 이니님.
이니. 이니님 아시죠? 이니님? 진짜? 선대인님이 어디서 이런? 네, 선대인님이 오십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6일 낮 5시 많이 오시고요. 저희가 좀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할 테니까 300석 채워야 됩니다. 내년에도 계약을 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별거 없을 겁니다. 자, MBC 사장 네.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됐고 저희 프로그램도 출연했지 않습니까? 예, 관훈 나이트클럽에 야, 출연했죠. MBC 사장하고 우리 프로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네. 그렇게 엮지 마세요. 최승호 사장도 나오셨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김장겸이 우리 프로그램 세상에 네. MBC 사장 지상파 3사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방송사의 사장이 우리 둘을 팟캐스트 내용을 갖고 고소를 했었어요. 네, 아 정말 다행히 전 없었죠. 네. 너도 엮어야 되는데. 예. 아까비. 김장겸 없는데. 자, 이건 제가 MBC 사장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됐어요? 경과를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오늘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7일 날 두 차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마 주총이 7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아마 무난하게 통과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마지막 면접이 있었는데 뭐 1시간씩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를 했고요. 이사들은 그 현 여권 추천 이사,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들 5명만 참여를 해서 그 1차 투표를 했는데 과반이 안 나왔고 2차에서 5표를 전부 얻은 최승호 PD가 사장에 선출됐습니다. 5대0. 네. 오. 5대0. 네. 고대영이 아니라 5대0. 네.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네. 네. 그 예전에 기억하시죠? 이영표. 그 이진숙. 이진숙 네, 영표. 영표. 이영표. 네, 그때 MBC 사장 선임할 때 네. 최종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랬다가 네. 이제 이럴 영표를 거면 최종에 올리지나 말지. 굴욕이었습니다. 네, 어쨌건 자, 그랬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승호 사장이 2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네. 사장이 되셨는데 이제 사실은 관심은 누가 사장이냐에서 네. 이후에 MBC는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이후에 일단 해직자들은 8일 날 복귀를 합니다. 바로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이죠. 네. 방송일 기준으로는 어제지. 어제. 네. 오늘은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이에요. 예. 네. 음. 토요일 날 쉬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8일 날 복귀를 하고요. 그 이미 결정이 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장 후보에 오른 최종 3분 이우호, 이문식, 최승호 후보들에게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예. 물어봤죠. 해고자를 먼저 복직을 시키자. 그 노사 공동선언을 합의를 하자라고 예. 하고 대내외에 선포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 세 후보가 모두 흔쾌하게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뭐 복직이 된 거죠. 대법원에 뭐 걸려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MBC가 소를 취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 그렇습니다. 2심까지는 퍼펙트하게 다 이겼는데 여기서 이제 소를 취하면은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일 날 복귀 행사를 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복귀 행사를 할지는 이용마 선배의 건강 을 보고 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저기 월요일 날 그 공식 행사를 준비한다고는 하는데요. 예, 그게 그 이용마 기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건 그 해직자들은 일단 돌아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MBC 프로그램들도 속속들이 재개가 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MBC 네. 뉴스 데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뉴스데스크 이제 지금 앵커들 잘리겠죠. 예. 사장이 올라가자마자 지금 짐 싸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아직 지금 저희가 녹음 시간으로는 이틀 전에 그렇죠. 이틀 전 이 시간쯤에 네. 는 뉴스 시작하기 15분 전인데 네네. 오늘이 막방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이틀 전. 네. 그러니까 오늘. 네. 예.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인사할 시간은 좀 주고. 그렇죠. 아마 뭐 금요일 날 하고 바로 또 월요일 날 내려오지 않을까. 민동기 정상근은 헛다리 짚었고 김용민이 빙고. 우리 배현진이가 최승호 사장 선임 소식을 전할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꽃마트에서 꽃을 하나 보내지 않을까. 사장 예. 축하. 이런. 아니 아예 보도를 안 할 수도 있어. 아예 보도를. 예. 근데 지금은- 보도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도본부장이 누구야? 오정환. 오정환. 예. 오정환이가 심통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죠. 김용민 연이 적중하고 5초 만에 오류. 문화방송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신임 MBC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보면은 흥미로워요.
지금 뉴스는 아직 해방 전이고 네. 일제 강점기고 나머지 영역은 수복이 됐죠. 수복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MBC도 프로그램마다 부서마다 이렇게 그 리더십이 다르니까 말이죠. 네.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제 최승호 사장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최승호 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바로 됐죠.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총은 목요일 날 했으니까 통과가 됐겠죠. 아.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그래 통과가 됐네. 오늘 뭐 토요일이니까 네. 통과 됐어. 어쨌건 그래서 이제 최승호 사장이 됐는데 네.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제 제기를 합니다. 뭐 뉴스는 이제 앵커만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 네. 보도국도 좀 정비를 해야겠지만 예. 네, 뭐 PD 수첩 같은 경우가 오는 12일하고 19일에 네. 2회에 걸쳐서 방송을 재개하는데 아이템이 방송 장악. 아. 네. 그 예전에 광우병 촛불 그걸 유발을 했던 그 광우병 편을 했을 때 PD 수첩을 진행을 했던 손정은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예. 돌아와서 진행을 합니다. 예. PD 수첩에서 그때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원문도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MBC 스페셜도 하는데 오는 14일 방영될 MBC 스페셜 편은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네, 나갑니다. 그리고 28일에는 그 특별 방송이 있는데 블랙리스트 촛불을 만나다 편인데요. 네. 촛불의 도화선이 된 뭐 국정농단의 현장, 그다음에 뭐 세월호 참사에 얽힌 얘기들, 그다음에 예. 뭐 MBC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 제작하는 거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대구 MBC에서 MBC 개쓰레기 아이가 MBC네 방송국. MBC 개쓰레기 아이가 이것들아. 맞아요. 이랬던 분 있죠. 네. 아, 예. 이 우리 한복 네네. 가시는 분이시고 네네. 우리 국민 TV 조합원이시기도 네네. 하시고 황모 씨세요. 네.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MBC에서 취재하고 갔다고. 아 진짜요? 네. 아이 왜 편 개쓰레기 때문에. MBC라고 했느냐라고 그걸 물어보러 오셨다고. 이게 예전에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KBS 정현주 사장이 딱 들어갔을 때 예. 미디어 포커스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때 미디어 포커스 첫 회가 KBS를 완전히 한마디로 까는 거였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한번 났었었는데 네. KBS가 예. 근데 그걸 아마 능가하는 수준으로 지금 MBC가 그렇죠. 그걸 할 거예요. 9년 동안 반성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특별편의 글하고 구성, 그러니까 작가를 맡은 분이 12년 동안 PD 수첩 작가를 하다가 2012년 해고됐던 정재홍 작가. 아, 그렇죠. 그분이 나중에 저 뉴스타 파일도 좀 도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JTBC. 공범자들. 네, 예. 공범자들 네, 거기 네. 그리고 참여하셨고요. JTBC에서도 그렇죠. 그 연출은 2010년에 파업하다 해고됐던 이근행 PD. 아이고 세상에. 네. 그다음에 구로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로 이제 부당 정보가 된 유배를 간 이정식 PD, 뭐 유해진 PD, 김종호 PD 이렇게.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인사 발령은 안 예전에- 났지만 자기들 예전에 마음대로 방송을 만들고 이제는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 그 PD들이 지금 갑자기 다 복귀를 하는 경우는. 아 네. 그렇군요. 그것도 당시 방송장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김용민 씨가 MC를 맡는다는 소문이. 금시초문입니다. 그 소문입니까? 네. 어디예요? MBC 배현진의 마지막 뉴스가 김용민이라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할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어쨌건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뭐 최승호 사장이 올라오게 됐고, 네, MBC가 지금 이렇게 과거를 반성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예. 저희 이제 미디어 오늘의 김만진 PD가 기고를 보내셔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책임의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MBC가 네,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을 한 후에 그 일병을 이제 전범 재판에 세우니까 그 일병이 상병 핑계를 대고 상병은 대령 핑계를 대고 대령은 이제 일왕 핑계를 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일왕은 또 핑계로. 그거 홍어입니다. 네, 방금 드신 거. 네. 그렇게 서로만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런 있었던 일들 책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저는 진짜 거기 한마디 더 보태서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길게 해주세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또 먹을 것 같더니 진짜 먹네. 어쩔 수 없이 일했다라는 거는 만연체로 좀 해줘요. 만연체.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시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책임 부를 사람은 김장겸 사장밖에 없어요. 이때 뭐 본부장들도 사장이 시켜서 했습니다. 김장겸은 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럴 그러니까 그럴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말 적극적으로 김장겸 체제에 유지하는데 활동을 했던 구성원 누구라도 저는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김장겸 체제 직전까지 MBC에서 미디어오늘에 걸었던 수많은 소송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철회해 주시죠. 승호 형. 아니 심심하면 틈만 나면 하여간 계속 고소했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정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어오늘이 계속 이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정산 안 됐다고. 네, 그래서 그 정산 꼭 해주시고요. 그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그런 걸 빨랑빨랑 좀 해주셨으면. 진짜 9년 동안 지옥 같았죠. 네. 그 MBC하고 미디어오늘이 특수관계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특수관계야. 네. 소송으로. 뭐 저희가 돈을 빌려준 셈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야죠. 이제. 저희가 계속 출입을 했었는데. 출입 기자 아니라고 뻥쳤잖아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참에 미디어오늘 1진부터 10진까지 두려고요. 1진 출입 기자, 2진 출입 기자, 3진 출입 기자, 4진 출입 기자 10명을 MBC 출입 기자를 둬가지고 그렇게 전 기자가 MBC만 출입을. 그렇죠. 계속 MBC만 출입을 시키는 거지. 네. 예, 저는 좀 빼주십시오. 예. 그래요. 하여간 MBC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정상화의 접점을 마련하게 됐다는 두 사람 점. 드셨죠? 네, 드세요. 예. 접점을 마련하게 됐는데. 동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KBS 상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KBS는 뭐 지난주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다 끝났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단만 내리면 되죠. 어쨌든 감사원에서 그 KBS 이사들이 공용 카드로 국민의 수신료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애견 카페 가가지고 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해임을 하면 돼요. 근데 방통위가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KBS 선호조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그 광화문 쪽에서 릴레이로 24시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또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적폐가 뭐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그거를 계속 24시간 동안 1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릴레이 연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종의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예. 네. 근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게 이제 릴레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밤 이런 때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광화문 광장에 그 누가 있습니까? 예. 설마 할까 그랬는데 해요. 눈 맞으면서 계속 밤을 새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보기에는 아유 뭐 저 왜 저러냐 이렇게 보실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의 4개월 파업 그렇죠. 아닙니까? 네, 100일이 아마 네, 다음 주면 100일이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투쟁할 거 투쟁 다 하고 회사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런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무노동 무임금. 제가 알기로 KBS 그 노조가 네. 파업을 한 게 지난번에 90며칠인가? 그게 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아마 기록을 깰 것 같아요. 근데도 뭐 내부에서 동요도 없다는 점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특히 지난 세월 우리가 국민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0여일 월급을 못 받는 것이라도 속죄의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이거라도 하자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은 그 회사 주변의 은행들이 굉장히 분주해지잖아요. 왜요? 적금을 깨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이번에도 뭐 MBC도 그렇고 뭐 네. KBS도 그렇고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공영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면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것을 걸고 사실상 파업을 한 것인데 모두는 좋죠. 사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면고스러운 면을 감추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기왕에 뭐 KBS 사장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상근 동진 만약에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이 있어서 100여일 월급 안 받고 파업할 수 있어요? 미디어 오늘 월급으로는 좀 네. 그러면 극심한 그런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네. 인천까지 걸어 다녀야 되고. 그냥 안 나오겠죠 인천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돈의 차이가 아니라 뭐 어쨌건 뭐 중요한 거는 자신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자, 고대영 씨는 뭐 나갈 생각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고대영 씨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죠. 네. 아니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다 저기 감사원으로부터도 저렇게. 그것 때문이죠. 방통위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그 체제 임원 간부들은 스스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뭐요? 방통위가 움직여서 강제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생각만큼 방통위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민들 중에는 아니 뭐 지금 공영방송사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 보고 나서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이명박식으로 이렇게 사장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이 저런 식으로 파행으로 가면은 나서서 해결하라 이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 KBS 이사가 저렇게 뭐 대놓고 뭐 국민 세금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범법성이 있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도 되게 좀 웃긴 일이긴 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뭐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움직였지만 뭐 감사원 동원됐죠, 뭐 국정원 동원됐죠, 그러니까 청와대 동원됐죠. 그러니까 권력이 다 총동원돼서 그렇게 뭐 끌어내린 거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조사 고대영 체제 속에서 KBS 이사들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는 KBS 새노조가 요청을 해서 감사원이 조사에 나선 거죠. 네. 청와대는 전혀 개입한 바도 없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전혀 간섭한 바가 없었어요. 정현주 사장 때는 사실상 이제 하명된 감사였죠. 청와대에서 하명한 거죠, 그거는. 그럼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긴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땐 나서서 해결하도록 그 역할과 사명이 부여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미 다 드러난 비위 아닙니까? 뭐 그냥
해임 땅땅땅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감사원이 이미 다 조사를 했으니까 네. 뭐 별도로 또 다시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본인 소명을 뭐 네, 한번 소명은 들어보겠다. 들어야겠지만 네. 근데 본인 소명을 성의껏 할까요, 그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근데 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 좀 서둘러도 되겠다. 저는 사실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네. 그 KBS 법인카드 멋대로 쓴 그 구여권 추천 이사들 그러면 뭐 되도 않는 그런 간이 영수증이라도 흔들면서 거 봐라 난 잘못이 없다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애견 카페 영수증 흔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쨌건 뭐 그렇고요.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폐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중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 2011년 9월 3일에 KBS 뉴스 그 스포츠 뉴스에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김윤호 씨하고 김윤호 여사하고 나와서 입맞춤하는 영상이 나와요. 그 야구 보다가 기억하시죠? 네. 반응들이 왜? 네. 그때 이제 그 뭐 먹었기 때문에 안 돼. 저 봉지 갖다 주세요. 네. 그때 이제 그 KBS 스포츠국의 파업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이걸 폭로를 한 건데, 그 당시 뉴스 진행 PD였던 강재훈 PD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야구 뉴스가 스포츠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KBS 정치부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서 영부인과 키스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걸 넣어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네, 그래서 KBS는 이제 스포츠 뉴스에 결국 이 화면을 딱 넣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관중이 운집한 잠실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관중들과 함께 이벤트에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보도를 했었죠. 네, 그 정치 기사에 이걸 다루기는 좀 면구스러우니까, 네, 민망하니까 스포츠 거기서 틀라.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성질의 뭐 그건 아니니까. 웃기긴 했어요. 사실. 웃기긴 했죠. 예, 국민들을 그렇죠. 웃길 목적이라면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화면 필요했어요, 사실. 근데 정말 키스였습니까? 뽀뽀 아닙니까, 뽀뽀? 먹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때는 김인규 전 사장 체제 하였고, 그다음에 고대영 보도본부장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고대영 본부장이 그 정치부를 꽉 틀어지고 있었을 때다, 뭐 이렇게. 고대영이 오레인지 했겠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야, 요거는 저기 스포츠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스포츠국장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스포츠국장이 되자마자 스포츠 뉴스에 그 상주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답니다. 상주? 상주에서 개최된 실업 사이클 대회, 상주 국제 승마장 중곤 소식, 뭐 이런 보도들이. 전국 뉴스에.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주 출신이래요. 이 사람이 또 이게 청탁도 많이 받은 모양인데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 대표위원이 대한 태권도 협회장을 지냈을 때 그 홍준표 인터뷰를 넣어달라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한성교가 뭐 프로농구 연맹 총재 출마했는데 그 윗선에서 그거를 리포트로 다루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폭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문이라는 스포츠국장 출신의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은 올해 8월에 자유한국당으로 갔더라고요. 네, 방송특보로 임명이 돼서요. 네, 어쨌건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답니다. 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참 재밌는 KBS인데 여기도 뭐 지난 9년을 털면은 무지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오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MBC도 사실 이제 털게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사장실이나 이런데 접근을 못하다가 네 뭐 캐비넷 같은데 뒤져보면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쨌건 뭐 그때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얼마나 좀 엉망이었는지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을 것 같고. 핸드폰을 파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어디서 다 파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머리 나쁜 애들이라서. 네. 그뭐 박근혜도 청와대에서 많이 남겨놓고 나왔잖아요. 종이를.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 핸드폰을 파쇄를 해봤자 자기랑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핸드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KBS나 MBC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어떤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되기 네. 때문에 이 직원들의 마인드가 공무원 마인드는 아닐 거라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짓이 막 시키면은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잘 보관했다 나중에 세상 바뀌면 터뜨려야지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결국 그게 또 어디서 뭐가 나중에 나올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돌출돼 나온다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네. 또 아울러 지금의 김장겸 체제, 고대형 체제에 부역했던 공영방송 종사자들 파업도 안 했고 네. 그쪽 편에 있던 분들도 살기 위해서는 사실 나름의 그렇죠. 어떤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카드를 이제 적폐청산 국면에서 너도 나도 꺼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뭐 김재철 때 보도본부장까지 했던 전영배도 결국은 다 불지 않았습니까? 다 깠죠. 네. 예. 국정원장 무특정 만났고 까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면 된다. 까면 네. 된다. 예. 아니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민 PD나 저처럼 뭔가 꿀릴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방송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냥 우리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검찰 수사를 한번 받으면 뭔가 걸리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은 아마 가면은 그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김용민 PD나 저 같은 경우는 꿀릴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각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리는 왜 지르셨어요? 하도 같은 걸 물어보니까 이게 막 똑같은 걸 계속 질문하니까. 저는 뭐 소리 지르진 않고 밑에서 캔디 크러쉬 소다를 막 하면서 5단계를 뛰어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네. 알찬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수사 받아봐서 알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용 PD가 해서 아예 안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딱 듣고 검찰 수사관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칠 때까지 빨리 못 쳐서. 네. 가만히 있어야 돼. 자, 이건 뭐 이제 지난 세월은 한 번씩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산을 전혀 안 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어디요? 극동방송이라고. 제가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 까게? 까게. 아니 이틀 뒤에 아니 오늘 아마 미디어 오늘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가 이제 사장이었을 시기 지금은 회장인데 회장이라 하더라도 실권은 다 이 양반이 쥐고 있어요. 90년대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나운서가 5월 18일에 아침 프로그램에서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광주 시민들의 투쟁이라는 말도 안 썼고 뭐 역사적 의거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뭐 대략 이렇게 뭐 어디다 내놔도 문제가 안 될 말인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양반이 잘렸어요. 아 진짜요? 네. 뭐 해고된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바로 아웃이 된 거죠. 네. 자, 이 광주와
김장한 목사는 아주 민감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배츠 헌틀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광주 기독병원의 병원 목사 원목이었는데 이 양반이 19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이거 광주 기독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신 사진 있죠? 참혹한 시신 사진. 이 양반이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은 거야. 그래서 광주의 그 참상이나 이런 기록물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 양반이 병원으로 실려온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사진을 찍어서 자기 집, 그러니까 사택 지하 암실에서 현상에서 보관했습니다. 직접. 그랬는데 어느 날 김장한 목사가 광주에 왔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이제 당시 김장한 목사는 빌리 그레암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한국에 와서 집회했을 때 여의도 공원 가득 채웠거든요. 그때 옆에서 같은 격정 어린 어조로 통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박수를 받았던 인물인데 이 양반이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미국하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 와중에 광주에 내려와서 이 헌틀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당신이 촬영 보관하고 있는 사진, 헌틀리 목사가 촬영 보관하고 있는 사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장한 목사가 선의로 와서 정말 부상자들 자기 말대로 김장한 목사가 내가 도와주러 왔다. 그 사람들 위로하고 기도해 주러 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왔거든. 그 말을 믿고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했는데 곧 있다가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김장한 목사가 전두환 신군부한테 다 일러다 바쳤다고. 당신이 그 사진을 갖고 있다고. 이 목사님 난리가 났지. 그래서 암실에 내려가서 정말 중요한 사진들 있죠. 참혹한 사진들. 이거를 따로 빼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다 숨겨놓고 시시한 사진들 이런 것들만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뭐 신군부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광주에 있는 미국인 목사를 갖고 털었다? 이 뒷감당을 못할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김장한 목사는 아, 이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말을 회고록에 남겼고 그 회고록을 제가 입수를 해서 미디어 오늘에 넘겼습니다. 왜 먼저 까? 오늘 토요일인데 뭐. 이미 올라왔잖아 이미. 아 그렇죠. 네. 일종의 프락치였네요 그러면. 그 양반이 70년대부터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인물이고. 김장한이요? 김장한 목사는 사실 진짜 미국의 그 네오콘 쪽 이쪽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나온 학교가 이제 그 밥 존스라는 신학교인데 이 학교가 얼마나 보수적이냐면요. 2000년에 조선일보가 시대착오적인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런 말을 했으면 말도 안 거 아니야. 그럼. 네. 뭐냐면은 신학교인데도 인종 차별 이걸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뭐 백인이 더 축복받았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또 저 거기서 김장한 목사가 수업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죠. 그 인종 차별이 심한 데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때 그 마인드가 한국 마인드가 아니라 미국 마인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백인인 거 아는 본인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당했을 텐데. 그렇게 차별을 당하면은 자기가 미국의 좀 더 그 가진 쪽 이너서클에 쪽에 동화가 되려고 하지 차별 의식을 느끼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분개하지는 않는다는 게 뭐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시가 2000년인가요? 네. 그때 대통령 됐을 때 한국에서 부시하고 네트워크가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장한 목사였고 그 우리 저 도널드 트럼프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 네트워크가 없잖아. 네. 그런데 김진표 의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사실상의 그 인수위원장 역할을 했던 이분이 다니는 교회의 원로 목사가 김장한 목사거든. 김진표 장로가 김장한 목사를 통해 김장한 목사가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을 통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 아들이 또 트럼프 측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 뭐 엮여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양반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이라기보다는 검은 머리 외국인. 백발이 되셨구나. 하얀 머리 외국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뭔가 로비스트 같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전 로비스트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저도 CIA 안 했습니다. 첩자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저도 그냥 주어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헌틀리 목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과 김장한 목사를 놓고 이 무엇이 시인이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김장한 목사가 어떤 입장일지도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이라면
국가민족 앞에 사죄를 해야죠. 첩자노릇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헌틀리 목사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 전 첩자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서 참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방송 전파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곳이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제어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제어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요식행위구나.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선 박탈을 해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지금까지 인천 방송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역사 정산을 해야 된다. 연말 정산만 할 게 아니라 역사 정산도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네. 잘했죠. 네. 제보 비용은 어떻게? 네. 제보는 뭐 이렇게 따로 비용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네. 지금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고깃준 실장한테 제가 고기 한 점 드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 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알겠습니다. 자, KBS 상황까지 얘기를 해봤고,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동아일보의 한 직원이 윗선의 영업 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11층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직원, 기자는 아니고요? 기자 아닙니다. 네, 광고 영업을 하던 분이고요.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A 씨는 올해 초부터 매일 오전 오후 열리는 영업 회의에서 어떤 상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비상무라고 부를게요. 이 비상무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에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A 씨는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다가 7월에 아예 병가를 냈고 또 8월 초에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결국 지난 9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온몸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고요. 이분이 얼마나 그 세게 되었는지 그 회사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네. 저희 정철훈 기자가 동료 직원의 말을 어렵게 들었는데 이 A 씨는 원래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상무가 오고 6개월 만에 거의 폐인까지 됐다고 합니다. 저게 원래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동아일보 쪽에서 미디어오늘에 제보를
잘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예. 조중동은 미디어의 제보를 잘 안 하는데 저거는 정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최대한 하면서 제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 제보가 된 지 꽤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왜냐하면 제보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정철웅 기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했죠.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웠던 게 내부에서 뭔가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으면 네. 굉장히 좋은데 마침 이제 내부에서 있었죠. 네, 탄원서를 탄원서가 내고 냈는데. 이래서 이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어쨌건 비상무라는 이 사람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10명이 넘는다라는 증언도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아는데 예. 그거는 좀 적어서 나한테 줘봐. 내가 읽어줄게. 걸려. 어? 걸려 이건. 아니 그 씨부랄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얘기해야지 이름을. 아니야 그 걸려. 그리고 왜 걸려 그게? 아니 걸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일단 그 특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으로 다 특정됐는데 뭐 특정인을 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소속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다 지금 특정이 되고 걸리기 때문에. 상무가 한 명인가요 동아일보에? 아니죠. 11명 있어요? 네. 네. 영업 쪽은 상무가 엄청 많죠. 네. 밥상무, 술상무도. 뭐 그런 상무도 있고. 네. 아유, 제가 마치면 저 뒤에 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그 내가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할 때 현장에서 같이 이제 만났던 선수인데 기자 출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자 출신? 네. 오케이. 비상무가 뭐 황 씨? 황상무. 네. 황상무. 황상무 누구였죠 근데? 이때 민동기 젓가락으로 홍어를 집으려는 순간 홍상무구나 홍상무. 홍상무. 아 이 사람 이거 봐. 보상무. 과상무. 네. 예. 어쨌건 이 사람이 온 뒤에 그 영업회의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폭언 욕설이 엄청 심했고 그 수십 분간 욕설이 이어지는가 하면 뭐 모욕적 표현, 뭐 과도한 매출 압박, 퇴출 협박이 뭐 도를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이 사람한테 욕을 먹다가 실신을 한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심했는지 실제로요. 예. 그 얼마나 얘기를 심했는지 딱 폭언을 보이는 거죠. 듣다가 그냥 쓰러졌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탄원서를 냈다고 하죠. 네,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비상무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불가능한 트집 잡기용 질문들을 퍼붓고 그 50세 이상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뭐 일상적 욕설과 폭언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거죠. 진상 벌인 거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렇죠. 진상 조사. 네. 진상 조사. 지랄 조사라고도 해도 오늘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건 문제는 이제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가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투신을 한 그분에게 이제 공식 사과나 그 명확한 보상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동아일보 공식 입장은 뭐 가족들을 만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뭐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고 다만 이제 비상무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무 끝발이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이 이걸 보도하고 난 뒤에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도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이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슈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고무된 기사를 쓴 정철웅 기자가 하여튼 끝까지 뽕을 뽑겠다. 오늘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후속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 상무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죠. 전화 안 받고 이메일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다. 사실관계가 틀린 거를 전제로 지금 한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뭐 그만둔 사람이 10명이 넘는다고 하고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상태여가지고. 네, 이런 거는 뻥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건 뻥쳤구나. 그 상무가. 그 상무가. 그 상무가 뻥을 쳤을 가능성이 더 높죠. 네. 한 그 20여 명들이 동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심사에 개입을 한 정황을 저희가 포착을 하고 보도를 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방송통신... 보니까 이게 민간기구더만요. 아, 예, 그거는 정부 기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무원이긴 해요. 근데 네. 이거는 민간 자율규제 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에 출품이 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근데 이제 상을 받지 못했죠. 출품작은 2016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서 방송을 했던 세타의 경고, 뭐 세월호와 205 그리고 비밀문서편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예. 세월호 당시 뭐 구조 실패, 그 다음에 국정과의 연관성을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편은 한국 PD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에 제출을 했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뭐 상 못 받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상을 줄 때 예심을 하고 본심을 하는데 예심에서는 1등이었대요. 근데 본심에서 꼴등을 했답니다.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알아봤는데 방심위 관계자의 폭로에 의하면은 그 이 프로그램이 예심에서 1위를 하고 국정원 직원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의 심사위원 명단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명단을 달라고. 그리고 꼴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심하고 본심하고 심사위원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근데 이게 1등하고 꼴등이 워낙 갭이 크니까 의심은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이에 대해서 지금 방심위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는 했지만 뭐 국정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금준경 기자가 이 심사위원들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빵점을 준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하고 통화를 해봤대요. 접촉을 했는데 이 심사위원은 그 자유경제원과 바른언론연대 주최 토론회에 몇 번 참석을 했던 네, 교수님인데 보수적 성향의 인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번 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심사 채점을 했는데 빵점을 준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유일했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얘기로는 그 야당 추천 심사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2주기니까 뭐 기념비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이렇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만든 프로그램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 사람 말에 애며 그대로 믿어도 네, 어쨌거나 뭐 프로그램에 좋은 평가를 주자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꼴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국정원 부분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래요. 어제가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심사 결과 수상작이 돼서 네. 그 사건이 또 운이 되고 또 거론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근데 좀 웬만하면 좀 기술적으로 안 들키게 하지. 네. 이거 너무 이상하게 그게 왜 왔다 갔다 그러냐면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대선 이번 19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처럼 야로를 칠 수가 없다라고 확신한 건 뭐냐면은 워낙에 조직 관리 경험이 없으니까 위에서 사악한 것을 시키면 밑에서 아주 치밀하게 그걸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네. 위에서는 사악한 걸 시켰는데 밑에서는 대충해. 다 드러나. 다 그쵸. 들통이 나고. 근데 지금 사실 최순실 게이트도 그런 흐름으로 결국에는 다 세상에 백일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가 뭐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명박이 하는 거를 딱 보면서 아 진짜 비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박근혜가 하는 걸 딱 보면서 저건 너무 뻔히 수가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그 거예요. 얼마나 이명박 씨가 혀를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했었어요. 그 작년 말쯤에 이명박 씨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내가 나서야겠다. 예, 맞아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박근혜를 믿었다가는 난리가 나겠다. 내 네. 재산이 다 말하자면 재산이 공중분해될 것이다. 아니, 내가 MB의 잘못되는 게 모든 관심은 거기 있을 뿐이야. 자기 재산을 보존하느냐 마느냐. 네. 그러니까 스텝이 엄청나게 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카드로 희망으로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반기문이었는데 반기문이 나자빠지니까 그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탄핵 구속 이런 국면 속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다가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권이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은 박근혜 때는 공유하는 비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협박만 하면은 뭐 그냥 바로 그냥 박근혜 그 백기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게 사실 빠터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 때의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해? 까면 뭐해? 알고 있으면 진작에 깎여서 돼서 예. 그렇지. 까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메신저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은 그 메시지가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듣질 않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강용석 씨가 한다고 우리가 새겨 듣습니까? 너나 잘하라 그러죠. 네. 윤동주의 시를 강용석이 읽어봐. 공감이 되겠냐 이거지. 네. 예. 김무성이 서시를 읽어보는 거 한번 해주시죠. 김무성? 네. 오늘을 뭐 우러러 뭐 한 점 뭐 부끄러움이 없다. 그 다음은 못 외웁니다. 제가. 그래요. 참 별꼴을 다 보게 되는 그런 MB인데 MB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 아십니까? MB가 쓴 책이잖아요. 자서전. 네. 그 책을 낼 즈음의 맥락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때 MB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털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책을 냅니다. 그 책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관 씨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번 책에 다 깐 게 아니다. 일종의 경고였어요. 근데 그 무렵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따지고 보니까 MB 자원 외교 관련한 수사 박영준까지 구속이 된 상황이었어. 1심 판결이 나올 그런 상황이었어. 아니 박영준이 최위선이겠어요? MB 아니야 MB. 그렇죠. MB까지 수사가 올라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밀을 깔 수밖에 없다. 라면서 그때 그 책을 낸 거란 말이죠. 그 박영준으로 끝났어요 그 수사가.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간 하편 낸들 이게 무슨 적이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할 게 뭐가 있어? 노무현 대통령과의 뭐 비밀을 공유한 게 있다? 아니 그건 노무현 대통령 얘기고 현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쪽은 완전히 지금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똥줄마저 타고 있다. 똥줄마저 타고 있다. 똥똥똥. 맛있네요. 똥돼지로 알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예. 참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은데 저 지난주에 여비서 아버지 부사장 승진서 씨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어요. 네. 그 회사 얘기 또 해볼까요? 또 하려고?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그 회사. 우주 어딘가에 있는. 네. 은하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나 어딘지 아는데.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그 회사가 말이죠. 네. 지방에 이제 방송국을 차렸는데 CEO께서 지방 방송국에 의리의리한 게스트룸 이거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방송국의 게스트룸을요? 네. 네.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방송국인 것 같아요. 국제적인 방송인가 봐요. 우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완공이 안 된 거야. 이게 말하자면 개관식 날에. 그래서 그 완공을 못 해가지고 못 보여줬어. 외국의 그 내빈들한테. 이 사람이 그래서 딴 지방 방송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거기 지부장이, 네. 지사장이 딴 데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전횡과 이런 말하자면 인사횡포. 근데 이분이 말이죠. 지방으로 말하자면 좌천된 그분도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갔나 따지고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 나라의 수도 본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는데 아는 분한테 시험 문제를 유출해줬어. 그러다 걸렸지? 잘렸어.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직원들도 모르게 갑자기 그 게스트룸 만들었던 그 네. 방송국의 책임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 나라 법이 되게 약한가 보네요. 이상하네요. 예.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유출했느냐? 꼭 그것도 아니야. 그 CEO하고 이 사람 사이에 있는 또 어떤 책임자, 그 중간 책임자, 그 사람이 사실상 시킨 거라는 설이 파다해요. 근데 이 중간 책임자가 되기 전에 사내에 어떤 여직원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 책임자로 발탁이 돼요. 왜냐? 이 CEO께서 용서를 해주셨어. 네, 죄를 사해 주셨어. 아, 사해 주셨어요. 죄를 네. 사해 주셨어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된 거야. 네. 은혜로운 곳이군요. 예, 중간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네. 완전 아사리판인 이 방송국 이야기.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충격 받으셨나? 네. 여기서 그 아버지 부사장 채용만큼은 못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셌어요. 네. 어딘지 너무 궁금해들 하지 마시고. 예. 근데 그 중간 책임자 이 사람 불륜도 있어 또. 그래요. 예. 그건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과천 정보청사에서 정책과제를 발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앞으로 이제 종편에게 준 특혜를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에게 준 특혜가 뭐가 있죠? 일단은 의무 전송 채널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송출하도록 돼 있어요. 뭐 KT를 깔든 SK를 깔든 아니면 케이블을 깔든 뭐를 깔든 그 지상파랑 EBS는 들어가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무 전송 채널로 종편이 들어가요. 근데 의무 전송 채널로 못 박힌 채널이 KBS 1TV 그리고 EBS 외에는 없습니다. 종편이에요. 네. MBC, SBS가 의무 전송 채널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케이블사에서 MBC, SBS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네, 안 내도 돼요. 케이블 업계에서 MBC나 SBS, KBS, ETV를
그렇게 주요하게 채널에 넣는 이유는 그게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경쟁력으로만 따지면은 종편은 출범할 때부터 그 채널 좋은 채널에 배정을 하지 않죠. 예, 원래 경쟁력만 따졌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의무전송 채널이 된 게 엄청나게 특혜죠. 그렇죠. 네. 그 왜냐면은 지금 뭐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케이블 TV 같은데 보면은 뭐 작은 방송국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이 안 되고 뭐 어려워가지고 이게 케이블 업체 한 곳으로만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로비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만들자마자 그냥 의무 전송 채널로. 교통방송 TV 혹시 보시나요? 교통방송 몇 번으로 나오세요? 저희 집은 한 400 몇 번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BS TV가 그 정도로 나오는데 종편이 만약에 의무 전송이 아니었다면 그 정도로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특혜도 있었죠. 아예 뭐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신생 방송 업체는 굉장히 채널이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인데 요 앞쪽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그냥 종편은 그냥 누워서 떡 먹은 거죠. 네. 15번부터 21번까지 황금으로 쫙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컨텐츠 질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20번, 30번 때 오락 채널 많더라고요. 네. 거기 앞으로 가야지. 그렇죠. 뭐 하여튼 TVN 같은 경우도 20 몇 번대인데. 그렇죠. 네. 어쨌건 여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됐죠. 사실 만약에 그 앞순번 채널이 아니었으면은 사람들이 TV조선 채널을 찾다가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잊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40번 때는 드라마 채널이 많고 또 40번, 50번 때 스포츠 채널 많고 한 70번으로 가야 되겠네 우리 TV조선. 근데 뭐 한 200번 넘어도 뭐 이렇게 네. 그렇지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어쨌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의무 전송 채널이 되면은 그 어쨌건 뭐 들어가기 위해서 로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케이블 업체로부터 뭐 아니면 IPTV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요. 그 종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콘텐츠를 공급해 주니까 돈을 줘요. 케이블 업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돈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죠. 야, 그러니까 의무 전송인데 그럼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돈까지 다 받아. 돈까지 받아요. 네, 그래서 의무 전송 채널이라서 자기들 채널은 이제 케이블에 다 꽂는데 그 케이블로부터 돈도 받아. 아마 KBS나 EBS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근데 의무 전송 채널 특혜를 준 사람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네. 예. 엄마 이 씨발. 그 최시중 레파토리랑 항상 똑같아요. 아니 근데 왜 엄마 그걸로 끝나 항상.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 종편 4사가 출범부터 지금까지 이 의무 전송을 통해서 번 돈만 1,798억. 네. 그 세금 매겼어요? 뭐 세금은 나왔겠죠.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줄 수 없고. 근데 사실 저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홈쇼핑 채널들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홈쇼핑 채널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도 게다가 저기 그 케이블 채널 중에서 홈쇼핑 채널이 음악 저작권료를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면서 그 채널에다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종편은 저건 너무 특혜인 거죠. 뭐 땅 짓고 헤엄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자,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방발기금도 면제가 됐었죠. 방송 발전 기금 이것도 꽤 드는 돈인데.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방송 발전을 위해서 왜냐면은 너무 이제 큰 규모의 매체만 돈을 벌면은 작은 매체들이니까 소수자 뭐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체들이 그냥 고사가 되니까 방송 발전 기금 같은 걸 받아서 뭐 그 작은 매체들 프로그램 만드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면제됐었어요. 아이고 또 있죠? 또 뭐가 있었죠? 신문사 광고 영업할 때 말이죠. 예. 랩사. 아 그렇죠. 미디어랩. 예를 들면 이제 TV조선 광고 영업자가 간단 말이죠. 기업한테 가서 사장님 광고하시죠. 뭐 TV조선 얼마나 본다고? 아 그러면은 우리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을 지면에서 한번 만나게 해드릴까요?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식으로 기존의 큰 신문, 모회사인 큰 신문을 등에 업고 광고 영업 때리면은 사실 대기업들도 그렇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원래 불가능해요. 그래서 MBC나 KBS도 자기들이 광고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바코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게 이제 미디어 랩사라고 하는데 이 코바코라는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받고 이 코바코라는 업체가 시청률별로 나눠지긴 하겠지만 뭐 MBC도 주고 KBS도 주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광고를 하면 MBC 주고 KBS 주고 대신 이제 뭐 CBS도 주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영세한 그런 방송사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한 건데 유독 종편만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광고 영업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신문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네. 초반에는. 하여간 그런 어처구니 없는 특혜, 말도 안 되는 특혜. 이거는 네. 사실은 뭐 종편하고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반드시 없어져야 했을 그런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공정한 거래를 뭐 공정한 이제 아니 성택하기를 근데 위해서는 종편은 특혜 이런 걸 떠나서요. 종편으로 출범을 했는데 종합편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JTBC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 아웃시켜야 돼요. 일단 종편들은 자기들 특혜를 없애는 걸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민망하니까 그 얘기는 아주 굉장히 줄여놓고 지상파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한다 이런 걸로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간 광고를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중간 광고에 대해서는 뭐 찬반 좀 나누기는 하는데 일단 종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앙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광고가 딱 들어가면은 지상파한테 많이 몰아주겠죠 광고를. 그러면 그렇지. 이제 종편에서 그게 빼오지 않겠습니까? 광고 파이는 항상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협찬을 투명하게 하자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는 거는 신고가 돼요. 어차피 TV를 통해서 광고가 나오는 거니까. 뭐 삼성에서 광고를 했구나. 뭐 삼성에서 뭐 얼마를 받았겠지. 뭐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협찬 같은 거는 전혀 그게 그렇죠. 산출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광고 대신 협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음험하게 거래를 그렇죠. 하려는 음험하게 이제 그런 거래를 움직임이 있고요. 하는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협찬이 광고보다 매출이 많아요. 네, 그래서 TV조선 입장에서는 엿된 거죠. 자, 그래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이 특혜만 없애도 종편은 고사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이행을 하고 또 KBS 나쁜 놈들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빨리 방송 정상화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광고 영업 정말 정직하게 해야지. 우리가 뭐 괜히 이렇게 정직하게 하라는 우리 현미경으로 사람 마음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떨면서 광고를 하는데 말이야. 지들은 그 땅 짚고 헤엄치는 거는 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마루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직접 먹어가면서. 다음에 그 신약 잘들 먹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마루타가 됐다고. 신약 광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약이요? 네, 약이요. 그거 먹어야 돼. 네. 자,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불행한 진행자도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대세인데 말이야. 어디 그 올드 미디어가 그렇게 땅 짚고 헤엄을 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고 많이 들어주시고 사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공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 오늘 음식 없죠? 다 끝났죠? 아이고 거지들 모셔놓고 오늘 아주 진짜 먹으러 오셨구나. 오늘 거지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미틀 맞아서 저희가 이제 이 거지들을 뭐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똥 얘기만 주구장창하다가.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에 오후 5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상한 이야기 토크 콘서트 있습니다. 이니님 나오십니다. 아시죠? 이니님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선대 이니님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퍼포먼스는 케이크 자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아울러 국민TV가 만듭니다. 여러분 국민TV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셔서 국민TV가 독립언론으로서 잘 커갈 수 있도록 뒤에 조합원 가입 잊지 마시고 오늘 꽁으로 가지 마시고 조합원 가입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오늘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는 잊어주셔도 되고 미디어오늘 많이. 자, 우리 적폐 하면 청산. 자, 적폐. 하나, 둘, 셋.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